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고 현철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 제작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었냐면은요, 바로 이동한 루틴까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참고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동한 루틴을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 스테이지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클리어나 게임 오버하는 것. 저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바로 자료용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보면은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장면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장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다 써야죠. 그게 바로 씬 매니저라고 불리는 바로 자료형이자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어떻게 해당되는 씬 이름을 넣어주면 그 해당되는 씬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능들 특정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요. 바로 어떤 부분, 소스 코드 안에 위에다가 우리가 특정 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영역 같은 걸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때 쓰이는 명령체계는 유징.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나 혹은 뭐 자바 언어 아니면 C# 이런 데서 임포트라고 불리는 기능을 갖다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어떻게 C 언어에서는 샵 인클루드라고 불리는 기능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이름들을 정의된 것을 어떻게 내가 로드를 하면서 해당 기능을 갖다 쓰죠.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여기서는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부분은 바로 해당되는 부분. 바로 여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해당되는 씬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뭐 어떻게 바로 씬을 이동시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복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이걸 그래서 어떻게 각각의 소스들을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부분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만듭시다. 이거를 막 다 갖다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흐름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로고 부분인데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좀 잘못 썼던 부분이 있군요. 어떻게 썼습니까? 로직 오브젝트 맞아요. 근데 여기는 로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무브. 왜? 이건 클리어 씬이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건 뭔데? 로고 씬이죠. 바로 해당되는 로고 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투 타이틀이요? 투 타이틀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create empty 빈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로직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이런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로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로고 안에서는 뭐 바로 로고 로직이라고 불리는 소스 코드가 여기 있는 소스 코드에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화면에. 여기 씬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행된과 동시에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로직 로고라고 불리는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 아마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여기 있는 스타트가 시작되고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스타트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최초에 한 번 실행이죠. 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툴 자체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을 갖다 씁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툴 말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 또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잠깐 이건 여담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세팅하면서 하는 과정들을 잠깐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프리퍼런스라고 불리는 부분을 가시게 되면은 익스터널 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모노 디벨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내가 툴을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깔려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디폴트적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최초 한번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합니까? 이건 기능이죠? 내가 결국에는 뭡니까? 호출을 해줘야지. 호출을 해줘야 함. 맞아요? 자,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호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씬을 이동시킨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씬 이름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구분짓냐라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오케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씩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 시스템에서는요. 참고로 내가 소스 코드가 여기서 작동되는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어떤 씬으로 이동해라? 그럼 이 씬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어떤 씬이 있는지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부분을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자, 갑니다. 파일에 어디 있습니까? 빌드 세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내 필요한 씬들을 내가 어떻게 등록을 시키고 그 씬들을 어떻게 합니까? 빌드. 뭔가 실행 파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실행 파일로 만들면서 등록된 씬들이 어떻게 차곡차곡해서 하나의 게임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넣은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넣은 이름에 맞춰서 내가 여기서 넣은 이름들을 가지고 어떻게 씬을 내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dd open 씬, 현재 열려진 씬은 로고 씬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로고를 간다면 뭘 간다요? 타이틀로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 있죠. 타이틀로 더블 클릭하면은 현재 씬 자체가 타이틀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add open. 그럼 이렇게 다 눌러서 한다?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라면 이거 말고도 방법 있죠. 뭐 합니까?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자, 타이틀 다음에 게임이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졌으면 오버가 들어갑니다. 깼으면 클리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업데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씬 이름들을 이렇게 저장시켜서 이거를 한꺼번에 맞춰서 어떻게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로 만든다.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뭐가 숫자가 있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객체장 프로그램 배웠으면은 어떤 걸 배웠습니까? 함수 중복정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보통 이런 것들, 가로가 있는 건 함수죠. 그럼 얘는 뭐예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중복정의는 뭡니까? 참고로 어떻게 동일한 이름의 함수라, 메소드라 할지라도 뭡니까? 인자, 파라미터가 다르면 다른 함수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자, 씬 매니저에 여기에 로드, 자, 로드, 씬 하고 이번에는 1.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이 1번, 4번 네 종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건 go to declaration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요, 로드 씬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과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이 아니죠. 여기는 숫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름과 모드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보신 것처럼 이름으로 정의되는 것이 있겠죠. 자, 여기서 씬 모드. 이것도 재밌네요. 자, 로드 씬 모드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자, 로드 씬 모드가 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에디티브하고 싱글 있죠. 이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싱글로 갑니다. 이게 제일 만만해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할 때 전부 한 번에 로드를 해서 즐기는 게임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 게임들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일반적 게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A존에서 B존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A존에 있는 데이터 외에 B존을 어떻게 합니까? B에 관련된 존을 그때마다 로드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유저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FPS 게임들 있죠. 왜? FPS 처음부터 모든 걸 로드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걸 하나 로드합니다.
방 하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을 얻어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층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올라갈 때쯤에는 그때 로드가 들어갑니다. 쫙 로드가 들어가서 로드가 끝나면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로드된 방을 내가 플레이를 하죠. 그런 걸 할 때쯤에 어떤 걸 쓰냐? 어디티브라고 쓴 걸 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보통은 어떤 거? 한 번에 로드에서 한 번에 쓸 겁니다. 미니게임들의 제품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내가 모드를 때려넣지 않으면은요. 모드를 때려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싱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있는 씬과 그 다음 씬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있는 씬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어디티브를 하면 전에 있는 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뭡니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꽤 재밌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어디티브를 할 때마다 어디티브를 하면은요, 바로 여기 있는 씬 자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씬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외에 뭡니까? 여러 가지 씬들을 여기에다가 뭡니까? 내가 추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소리죠. 자, 뭐, 그건 됐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씬을 저장하는 것이, 씬을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씬의 이름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숫자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숫자로 이동한 거, 좋죠? 1번, 2번.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 유니티 다시 들어가 볼까요? 유니티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빌드 세팅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거를 타이틀을요,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위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그럼 타이틀이 위로 가면서 번호가 뭘로 바뀝니까? 0번으로 바뀝니다. 아까 로고가 0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 방법 번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닥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자, 이제 소스 코드에서 우선 여기 컴파일 하고요. 자, 컴파일해서 예, 완료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갈 차례죠. 자, 여기를 갈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바로 아까 말한 로고 씬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요. 아까 말한 캔버스에 우리가 뭘 한다? 이미지 같은 걸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UI에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전반적으로 화면의 크기만큼 대충 잡겠습니다. 자, 가렸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근데 뭐 버튼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있는 문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UI의 구성 요소는 위에서 아래순으로.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레이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 있고, 그 다음에 버튼 있고, 이미지. 맨 마지막에 이미지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맨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 놓으시면 나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한 로고시녀. 자, 얘를 조금 제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한 320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한 50 정도 크기로 바꿀게요. 자, 그러고 얘를 적당히 위치 만들어 놓고 정렬도 가운데 정렬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자, 한글 같은 거 잘 안 됩니다. 자, 마이 컴퍼니. 자, 마이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도 좀 바꿀까요? 이왕 할 거 조금 글씨 좀 이쁘게 합시다. press any key to title 이렇게 만들까요?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걸 이렇게 쓰지 맙시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요. 버튼은 버튼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바로 여기서 UI를 하나 더 만듭니다. 텍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고 이거는 글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까만색이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죄송합니다. 이건 알파인데 자, 여기가 색상이죠. 자,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아래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버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문구를 내가 옮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 컴퍼니가 아니고 버튼에 있는 텍스트. 오케이. 자, 여기 있는 프레스 애니 키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스 애니 키 to title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얘를 적당히 가운데다가 놓겠습니다. 됐나요? 된 것 같아. 자, 그러고 이제 여기는 뭡니까? 버튼에서 내가 뭡니까? 텍스트 필요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타이틀이죠. 텍스트 언더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 텍스트 언더바 타이틀.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텍스트 언더바 노티스. 예,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바꾸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꽤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버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키울 겁니다. 얼마나게? 화면만큼 키울 겁니다. 그럼 다 가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안 가리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알파 값은 뭐라고 했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여기는 색상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투명도죠. 지금 불투명한데 이거를 완투로, 완전 투명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자, 완전 투명 바꾸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튼이 안 보이죠, 이제는. 됐나요? 자,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으로 하니까 좀 애매모하니까 우리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약간 요 색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화면 자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작동될 거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바로 버튼이라고 불리는 것. 자, 여기서는 뭐 합니까? 내가 눌렸다 안 눌렸다를 체크하는 거죠. 자, 눌렸다? 바로 쭉쭉 내려가시면 여기 옹클릭이라고 불리는 거. 눌렸을 때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거죠. 눌렸습니다. 눌린 상태에서는 어떤 거? 오프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아니죠. 런타임 온리?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런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런 곳에 있는 소스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어쨌든 간에 여기 런타임 안에 에디터가 들어있으니까 런타임으로 세팅해도 관계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는 런타임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에디트에 런타임을 하셔도 됩니다. 오프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우선 런타임 온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가 어디 있어요? 로직 오브젝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직 오브젝트.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하이라이트에 있는 객체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재밌게도 로직 오브젝트가 있죠. 오, 그래.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편법. 어떻게? 그냥 얘를 갖다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그럼 로직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메서드 부분이 있습니다. 메서드. 자,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로직 오브젝트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로직 로고예요. 됐습니까? 자, 그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로직 로고. 자, 로직 로고에 보시면은, 내가 만들지 않은 메서드도 잔뜩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든 메서드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네. 맞아요. 넥스트 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넥스트 씬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나는 로고에서 아무 키나 누르면은 뭘로? 자동으로 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한다? 여러 컨트롤 S. 무조건 저장하셔야 돼, 저장. 자,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시면 이 상태에서 아무 키나 누르면은 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신기하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로 갑니다. 화면은 이만한데 글씨가 이만해요. 여러분들 옛날 초창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요. 크기를 절대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큰 폰에서는 막 이렇게 화면에 왼쪽 상단에 있든지 막 아니면 딴 데 엄한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래도 가운데 있어줘서 고맙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자,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상도의 독립적으로 비율이 맞으면 UI 구성도. 자, 해상 독립 비율이 맞으면서 UI 구성도 맞게 만들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 어떤 걸 갔습니까? 캔버스? 캔버스 스칼라? 아, 그러네. 뭡니까? UI 부분이란 소리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캔버스와 캔버스 스칼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스크린 스페이스를 어떻게 오버레이, 화면에 있는 오버레이 맞출 것이냐, 카메라에 맞출 것이냐, 월드에 맞출 것이냐. 자, 요거는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걸 건드리면 됩니까? 여기죠. 캔버스 스케일러. 아, 죄송합니다. 스칼라라고 자꾸 읽는데요. 예, 스케일, SCALER, 스케일러죠. 캔버스의 확대죠.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화면이 커지면은 캔버스를 거기에 맞춰 확대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스케일 모드가 픽셀 사이즈입니다. 픽셀 사이즈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픽셀 사이즈 해상도에 맞췄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큰 해상도에서는 그래도 요만하게 보인다는 소리죠. UI가. 자, 이거를 바꿔줍니다. 뭘로 바꿉니까?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게 아까 모양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이제 바꿉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레퍼런스 레졸루션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대로 넣으셔도 되고 이대로 넣어서 전반적인 걸 키우시든지 아니면 저는 얘를 줄입니다. 한 전반적 반으로 줄이거든요. 한 400에 300급으로 줄이면은 대충 맞춰 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 실행하시면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로고에서 뭘로 갔습니까? 타이틀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게 이제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싶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의가 너무 길면 루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20분 정도 남짓에 대충 정리하시고 생각 정리하신 다음에 계속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현재 우리가 뭐 어디까지 했어요? 로고에서 타이틀까지 했죠. 그러면 타이틀에서 나머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열심히 계속 들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